재회, 다시 만남 또는 두 번째로 만남. 사전에서 찾아본 재회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프닝을 쓰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회. 비록 온디에어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 자리에 다시 오길 은근 바라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스태프들을 다시 보길 은근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보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헬스클럽이 하천길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길을 쭉 따라서 벚꽃나무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거든요. 오늘 운동하다 나오다 보니까 그 벚꽃들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목련나무는 이렇게 만개를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좀 씁쓸하게도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문장이요. 새삼 깨달았습니다. 봄이 왔구나, 봄이구나, 봄이 다시 왔구나. 요즘 우리 마음이 좀 많이 얼어 있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오랜만에 만난 우리 PD님과도 악수조차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익숙치 않은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어느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좀 씁쓸하죠. 우리의 마음의 봄은 언제 올까요?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의 봄과 빨리 재회하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동욱의 라디오 아파트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마음. 언제 볼까 궁금했는데 또 만났네요.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 언제쯤 말을 붙일까.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그려만 봐도 보고 싶은 내 마음.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또 만났네요. 당신과 헤어질 때면 자꾸만 아쉬워지네. 이게 바로 정이란 걸까.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 14번째 방송을 맡은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듣고 오신 곡은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입니다. 어떤 저의 마음 그리고 저를 기다려 주셨던 우리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제가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이 노래 뭐죠?라고 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네요. 세대 차이를 좀 느낍니다. 저는 이 노래를 좀 실시간으로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노래였고요. 어,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예, 보이는 라디오 지금 이제 라디오 아파트죠. 전에는 온디였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이 장소는 조금 낯섭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스튜디오와는 좀 달라져서 하지만 마이크 앞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포맷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 어, 제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게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팬미팅에서는 뭐 이런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코너를 제가 잠깐 했었지만 근데 그건 이제 뭐 팬미팅이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난 게 한 2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다들 잘 계셨죠? 예, 잘 계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꼭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온 라디오 아파트 그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악과 사연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저 옥디와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비정기적이에요? 아 그래요? 비정기적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언제 또 할지 모르네요 이 방송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오프닝 제가 직접 썼습니다. 온디어 때부터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때도 제가 오프닝을 직접 썼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오프닝을 좀 써봐야지 하고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재회라는 단어였어요. 이렇게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을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재회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요 재회라는 키워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온디어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잠깐만 그 자리에 있어줘요. 내가 다시 올게요라고. 해서 지금 2년째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진작 좀 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다시 왔으니까 좀 용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데이어 마지막 방송 때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노란색 옷을 입고 마지막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기념으로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요? 너무 뻔뻔해? 아니 우리 오늘 스타일리스트가 뭐 이게 노란색하고 이렇게 뭐 분홍색하고 여러 가지 옷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제일 편해 보여서 입었거든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아까 방송 전에 그 노란색 옷 일부러 입으신 거냐고 그래서 뭐요? 그냥 입었는데요. 그랬더니 마지막 방송 때 노란색 옷을 입고 마무리를 하셔서 그 다시 돌아온 기념으로 이렇게 노란색 옷을 또 입고 오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낼름 써먹었습니다. 예, 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어, 2년 전 마지막 온디어 방송할 때 그 시절 이제 뭐 출산을 앞뒀다는 청취자 분들도 계셨고요. 뭐 이제 아이가 이미 커서 돌도 지났을 시점이 됐죠.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던 청취자분도 계셨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전국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또 우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또 의료계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요즘 고생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뭐 바빠서 혹시 못 들으시거나 못 보시더라도 뭐 다시 보기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그때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년이 조금 더 흘렀고요. 예. 저도 뭐 조금은 늙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이 DJ석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라디오 아파트에 다시 놀러 와봤습니다. 오늘 하루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대한뉴스 그런 거야.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또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뭐 저의 근황 또 여러분들의 근황 함께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소소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할 텐데 요 노래 역시 좀 제가 봄과 어울리는 노래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노래 테마는 좀 다 그런 봄 어떤 재회 이런 느낌인데 봄이면 이제 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뭐 새로운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농부님들 힘내시라고 이진호의 유기농 이진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짜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지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짜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지자 다음날 찾아온 최씨 아저씨 일손이 부족하다며 품앗이로 날 데려갔어 도착한 곳은 아삭이 고추밭 하루 종일 고추만 땄어 상품가치 없는 고추는 한쪽에 모아놨어 황금 같은 주말 난 고추만 땄어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집 벼베는 날 최씨 아저씨는 오지 않았어 No give and take 깃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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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덜 털렸나 봐요 좀만 더 털어봐요 yeah. 개밥 줘 소밥 줘 개밥 소밥 줘 걔가 너무 지쳐대요 손 하루 종일 배고파서 매음매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짜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짜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할머니 늘 6시 내 고향을 시청하셨어 왜 남의 고향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사실 난 그 시간에 포켓몬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옆집에 갔어 그 집도 6시 내 고향 앞집에 갔어 그 집도 6시 내 고향 이 집도 6시 내 고향 저 집도 6시 내 고향 채널 픽스 6 o'clock my hometown 깃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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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덜 털렸나 봐요 좀만 더 털어봐요 yeah. 개밥 줘 소밥 줘 개밥 소밥 줘 걔가 너무 지쳐대요 손 하루 종일 배고파서 매음매 Oh, I'm a country 맑은 아기 염소처럼 밤에 웃는 개구리처럼 저기 높은 곳에선 애호박이 잘 자랄까 바람 부는 방향 따라 농약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따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따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반복되는 일상 너무나 지겨워 일찍 일어나기 싫어 개밥 주기 싫어 소밥 주기 싫어 깨 타기 싫어 하트 사 먹는 건 좋아 I hate to wow 진호야 아들아 잘 들어 잘 들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놀면은 거지 돼요 yeah. 우리 집 빗돌고 소판 돈으로 너네 학교 보냈어요 과외 못 시켜도 학원 정도 보내줄게 결국 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농고에 진학했어. 네,
네, 이진호의 유기농 이진홍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은 유성은 씨께서 하셨습니다. 다들 피처링이 노래 그 랩에 비해서 너무 고급스럽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도 했네요. 천리의 구이님께서 오빠 이런 노래는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셨는데 그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진호 씨께서 이렇게 거기 나오는 모든 그 출연자분들께서 랩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랩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씨랑 친해요. 그래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진호 씨는 그리고 실제로 농고를 나왔다는 걸 또 TMI 삼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이 아버지 랩 잘하시네 뭐 등등 노래 태어나서 처음 듣는 곡 근데 좋죠. 의외로 이진호 씨가 랩을 잘해요. 그 외에 지금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사실 한글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이거 댓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코너 층간사연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사연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 말고 코너가 2개 더 있다고 하니까 좀 진행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사연을 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라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 꼭 보고하고 싶은 근황이 있어요.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혹시 옥디는 지난주 온라인에 뜨겁게 달군 감자대란 감캐팅을 아시는지요? 발음 진짜 어렵다. 감캐팅.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던 저는 어느 날 강원도 감자가 10kg에 5,000원, 단돈 5,000원, 그것도 무료 배송이라는 소식을 강원도지사님 SNS를 통해서 발견했죠. 평소 감자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강원도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건 욱디 때문이었을 겁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강원관광 홍보대사였던 욱디 그리고 패럴림픽 경기를 욱디 옆자리에서 관람하던 강원도지사님이 떠오르고 왠지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겁도 없이 감캐팅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모두가 그렇게 감자를 원할 줄이야. 서버는 터졌고 저는 그저 강원 관광 홍보대사였 아니 무슨 사연이 간장 공장 공장장 수준이야. 강원 관광 홍보대사였던 욱디를 떠올리며 이건 내가 꼭 사야 해 이런 사명감에 참전했던 것인데 첫 도전은 무참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매일 10시에 알람을 해놓고 새로 고침 무한 반복 그리고 매일 터져버리는 서버와 마주하길 꼬박 며칠 저는 무려 4수 끝에 감자 한 박스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박수. 덕분에 이 많은 감자를 5,000원에 사온 효녀가 되었고요. 매일 감자볶음 감자전 감자국을 먹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욱디와 그리고 딱 한 번 배웠던 강원도지사님과의 의리를 지킨 셈 아닐까요? 그리고 욱디는 감자 좋아하나요? 혹시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요리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리의 시청자 우리 라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알죠? 감캐팅에 감자 대란이었다고 그래서 감자 사는 게 뭐 IUC 콘서트 예매하는 것만큼 힘들었다고 막 이런 소식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감자 판매가 이제 외식부랑 학교 식자재 감소 등으로 고통받는 이 강원도 감자 농가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팔리고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참 다행스럽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뭐 강원도와의 어떤 그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 시작한대요. 오징어를 또 한번 이렇게 감자처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오징어 너무 좋잖아요. 맛있고 특히 요즘에 오징어 비싸졌어요. 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 3-4배 오른 것 같아요. 오징어 값.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오징어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타우린도 많고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봄날에 좀 나른하실 텐데 오징어 드시면서 이렇게 힘내셨으면 좋겠고 감자로 한 요리는 저는 감자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감자전인데 감자채전이 있어요. 감자를 이렇게 채칼 있잖아요. 채칼로 이렇게 다 채를 내 가지고 그거를 뭐 부침가루도 좋고 밀가루도 좋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침가루나 밀가루에 물 하지 말고 그냥 가루 채로 이렇게 어슬어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기름에 촥 이렇게 튀기듯이 구우면 굉장히 맛있는 맥주 안주가 되죠.
말하다 보니 또 술 얘기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농가 위에서 감캐팅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 민지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욱대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사는 여자 직장인입니다. 최근 있었던 우픈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그 우픈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게 정말 오랜만에 썸남이 생겼었어요. 과거형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신 걸 보니 지금은 아닌가 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는 그냥 이거 저거구나. 사연이 아니라 내 대사구나. 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대본 안 읽고 왔어요. 뭐 어떻게든 1시간은 흘러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티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한테 너무 익숙한 자리여서 에이 뭐 대본 안 읽어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할 말 같은 거는 이렇게 가로를 좀 쳐주든가 이렇게 마치 지뢰처럼 이렇게 문장을 묻어 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제작진 감사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는 벚꽃을 남자랑 볼 수 있겠다 싶어 너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저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썸이 깨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썸이었는데 깨졌던 건 바로 상대방의 맞춤법 문제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법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마음이 식은 건데요. 처음 제가 놀랐던 건 어떻게 알았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도 틀린 건데 어떻게라니 at에서 받침은 왜 숏 하나만 들어가 있는지 알았어 할 때 이제 at이 쌍숏 받침인데 숏 하나만. 하지만 긍정맨인 저는 데이트할 때 즐거웠으니 됐어 그렇게 애써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시험이라도 하듯 머지않아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욱디 혹시 틀에 가진 생각이라는 틀에 가진 생각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틀에 가진 생각 이거 한 번만 클로즈업으로 잡아주세요. 이번 카메라 감독님. 틀에 가진 생각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틀에 가진 생각. 틀에 가진 생각이란 표현 본 적 있나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맞춤법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붙잡고 있었으나 연락이 계속될수록 맞춤법 틀린 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 틀리는 건 기본이고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읽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가 보낸 한 메시지에 결국 폭발했어요. 저 출장 갔다 옵니당. 자 이게 자 출장 갔다 옵니당. 이거를 출장 갔다 옵니당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군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제 썸이 끝났습니다. 썸남 잘생겼었는데 씁쓸하네요. 그렇군요. 썸이 깨졌군요. 그래요. 이게 참 에이 맞춤법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참 하나 이렇게 딱 꽂히면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아니 맞춤법 그게 뭐라고 이렇게 무시가 안 되고 계속 이제 그것만 들어오고 또 이제 뭐 하다못해 맞춤법 틀려서 잘 가독성이 떨어지면은 아유 막 문자 읽기도 귀찮고 답장도 보내기도 귀찮아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채팅에도 갔다 오지 마라고 설마 가진가라고 사귈 때 애교도 아니고 썸 탈 때 점점점 그래요. 사귈 때 애교로는 뭐 이런 게 이제 뭐 아이 귀여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도 이제 썸 탈 때는 조금 용인이 안 되는 또 그런 시점이 있겠죠. 맞춤법 어렵지만 이분은 심하네요라는 분들도 계시고
얼른 나 그래요 맞아요. 예. 뭐 아프다 그러면은 나 할 때 이제 시옷 받침인데 거기 히읗 받침으로 나 이렇게 잘못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맞춤법은 잘 지켜야 돼라고 다들 맞춤법 틀리게 지금 예, 댓글을 써주고 계시네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되와 되를 그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고 한데 어 이제 그냥 왜 그러니까 오이는 그 문장에 하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오이로 그게 표현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시며 그다음에 오에는 해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또 아마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낼 때 맞춤법 꼭꼭 다 지키고 띄어쓰기도 될 수 있으면 다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봄날의 동화님 신박한 맞춤법이다. 크크. 인천 불주먹님 특히 대화할 때 맞춤법 들리는 순간 분위기 팍식이에요. 개공감. 분위기 팍 식는다고. 서영님 이건 너무 심했다. 검정분홍님 나 같아도 찬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연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지원님 뭐 올봄에 근데 그 벚꽃 놀이나 이제 꽃구경 하는 거 사실은 좀 힘들어졌으니까 예,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상심하지 마시고요. 또 좋은 썸남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어 시간이라고 예. 국어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특별한 그게 없어요 오늘 예, 진행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즘 저 어떻게 지내는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토크쇼 끝내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요새 그 말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확진자?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살이 좀 쪘어요. 한 3, 4kg 정도? 그래 보일 수도 안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지금 살이 좀 쪄가지고 그냥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예, 특별한 근황이랄 게 참 민망할 정도로 없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저에게 집세를 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집에만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다들 재택근무도 하시고 또 댁에서 이제 사이버 강의 들으시고 네, 많이들 그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엔 집에서 하세요라고. 이 방송을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집에서 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아시겠지만 곧 드라마 촬영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마도 방송은 뭐 한 8월, 9월 올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촬영은 이제 조만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촬영하기가 요즘 조금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장소를 빌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약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한번 최대한 안전하게 예, 많은 분들께 걱정이나 피해 끼치지 않고 촬영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해야죠. 아직 제목이 어떻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가제로 구미호 전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예 구미호로 올해 하반기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라디오 해줘요라고 예. 하고 싶죠. 네, 예. 참 이게 시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채팅창에 요즘 근황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재택근무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 혹은 뭐 사이버 강의 들으면서 에피소드들 아니 뭐 집에서 요즘에 그 무슨 커피? 달고나 커피 막 이렇게 그 몇백 번씩 저어서 하는 그런 것도 막 유행하고 하던데 집에 계시면서 뭐 하고 지내시는지 우리 정보 좀 공유해요. 많은 분들이 심심하실 테니까. 아 그러면 저는 집에서 뭐 하냐면요 주로 거의 영화 보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뭘 먹어요. 계속 뭐 조금씩 뭘 먹어요. 그래서 점점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이라면 간을 내어줄 수 있다. 구미호라니까 바로 간을 내어주. 근데 굉장히 어떤 그 당신이라면 간을 내어줄 수 있다고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예. 캐나다에 지내는데 너무 추우시다고. 캐나다 지금 춥군요. 아직까지 거기는 그런가 봅니다. 참 예. 요즘에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예, 그렇게 마음 편히 지내시는 곳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결혼이 지난주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은 또 5월로 미루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개강을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기분이다. 뭐 이렇게 팬 이름 안 정하냐고요? 제 팬덤 이름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고생을 사서 한다고 뭐 커피를 400번 젓질 않나 계란을 1000번 젓질 않나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운동하냐고 운동할 때 마스크 쓰냐고. 예, 마스크 쓰고 합니다. 아예 마스크를 안 쓰면 입장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 발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 유무를 다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다 적어야 됩니다. 이름, 현재 내 체온, 주소, 전화번호 뭐 이렇게 다 적어야지만 그 헬스클럽에 입장을 할 수가 있게 굉장히 좀 그런 게 강화가 돼가지고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또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못 가고 있는 우리 초중 고등학생들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연 하나 더 보죠. 김나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디 온디어를 챙겨 듣던 청취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온디어가 끝나고 옥디가 옥디이던 시절이 그간 많이 그리웠습니다. 2017년 6월 교생 실습이 끝나고 학생들과 헤어져 마음이 허하다는 제 사연에 꼭 좋은 선생님이 되라고 해주셨는데 기억하실까요? 예,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12월 이동욱 화보집 출간 기념 팬 사인회도 하셨죠. 그때도 사인과 함께 꼭 합격할 거라는 격려에만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로 2년을 더 공부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합격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로 신규 발령 받게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옥디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계약이 연기되어 아직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두근두근 설레는 첫 출근도 얼마 전 했답니다. 옥디 제가 완벽한 선생님은 아니어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길 응원해 주세요. 저도 옥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도 조심하시고요. 또 언젠가는 옥디로 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선생님이 되셨군요. 네, 이 각오가 참 멋지네요. 완벽한 선생님은 아니어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요 바람대로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참 계약이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죠. 예,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석 일수나 이제 그다음에 1년 동안 정해진 이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빨리 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출근하는 떨림을 나중에
또 제가 이런 기회가 생겨서 DJ를 하게 된다면 또 한번 그때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죠,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죠.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 때는 애들도 많았어요. 한 반에 막 56명에서 60명 그런 남자 애들이 이제 한 학년에 12반씩 있었는데 말을 듣냐고요, 걔네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선생님도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의 나이쯤 되고 저도 이제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분들의 좀 노고를 헤아리게 되기도 합니다. 개국공신님께서 축하한다고 체리님 역시 축하해요. 이민진님 멋진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라고. 추재원님 저도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학교 생활이 즐거웠는데 그런 분이 되시길. 맞습니다. 이 선생님과의 기억 또 학교 생활의 기억이 그 어린 시절을 많이 이렇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꼭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체벌 그런 거 잘 없죠. 예. 뭐 할말하 아닙니다. 뭐 저 때는 뭐 예. 앞에 계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공감의 웃음을 지어주시네요. 말을 그만하라고요? 이제 노래 들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신청곡을 그래서 두 분이 막 해주셨어요.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탠딩의 에그의 무지개. 네,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빛 바람 불어오는 날 마른 빛이 나 그녀를 닮은 날 꽃길을 따라 둘이 걷는다 가슴은 두근두근 약속한 듯이 발을 맞춘다 숨소리마저 입을 맞춘다 부드러운 손길 내 발을 감는다 살며시 기대온다 새까만 찰랑찰랑찰랑 그녀의 머릿결 살랑살랑살랑 노래 부르면 빗바람 따라 휘파람 따라 너울 묵지게 따뜻한 숨결 뺨을 스친다 짜릿한 상상 입술이 탄다 햇살이 반짝 아른거리다 노을빛 물이 든다 새까만 찰랑찰랑찰랑 그녀의 머릿결 살랑살랑살랑 노래 부르면 빗바람 따라 휘파람 따라 너울 묵지게 바람이 널 타고 불어와 햇살이 아플 만큼 따가운 이런 날이라도 괜찮아 무엇을 할지 또 어딜 갈지 목적지 없이 걷는 것도 좋아 해가 저물어 올 때쯤 바래다 주는 길은 왜 이렇게도 짧은 건지 하늘은 어두운데 네 주변만 밝지 아직 밤 공기 찬데 왜 투볼이 뜨겁지 가만히 그녀 입술 위에 입을 맞춘다 산뜻 산뜻 그녀의 모든 것 하나하나 아름다운 걸 첫사랑 바이바이 옛사랑 바이바이 너는 나의 무지개 꽃바람 닮아 휘파람 닮아
네,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 이거를 스탠딩의 에그의 무지개라고 잘못 읽었는데 방금도 장난삼아 그렇게 읽었더니 댓글들로 제목은 웃긴데 노래는 좋다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입니다. 스탠딩 에그 노래 좋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 후면 일을 시작해서 못 듣고 못 보겠네요. 다시 듣기로. 아 그렇군요. 근데 20분 후면 끝나요. 네, 저도 그렇게 길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생방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 찰랑찰랑 허리까지 길러주세요. 저요. 예, 해볼게요 한번. 지금도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운동할 때 특히 불편해요. 이게 앞머리가 지금 이게 좀 세팅을 안 하면 이만큼씩 막 단발이에요, 단발. 지금 머리 거의 단발이라서 좀 불편한데 지금 드라마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머리를 안 자르고 있었습니다. 뭐 조만간 새로운 스타일을 정해서 또 촬영을 해야죠. 제가 드라마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보니까. 근데 제가 올 하반기에 8월에서 9월쯤에 그 T 채널로 그거 말해도 돼요? 무슨 채널인지? 말해도 돼요? TVN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동욱 만수무강 구독자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감캐팅 다 실패해서 결국 감사 농사 짓고 있어요. 예? 이건 뭐 화풀인가요? 감자를 못 살 바에야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는 매일 물은 한 무대기 줘도 새싹 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군요. 피치님 출근은 하는데 일이 없어. 그렇군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하다 퇴근해요. 그래요. 아하. 출근을 해도 일이 없다. 그죠? 왜냐면 이제 거래처가 또 쉬는 곳도 많을 거고, 예. 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분도 많을 거니까 그렇군요. 예, 참, 예, 몇 번씩 다시 말씀드리고 있지만 빨리 모든 것이 좀 정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머리 해도 잘생겼어요라고. 그래도 더 멋있는 머리를 생각해 볼게요. 머리를 더 붙여서 더 길게 해달라는 또 얘기도 주시고. 그렇군요. 아무튼 예, 열심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뭐 잉글랜드 축구 보고 또 이제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메이저리그가 또 개막을 했을 테니까 또 우리 김광현 선수가 새로 또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참 기대가 많았는데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스포츠 리그가 중단이 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계속 좀 계속 말씀드립니다. 빨리 정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힘내자고요라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센터에서 일하는데 휴원인데 금방도 지나간다. 예, 그렇대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채팅 읽는 것도 쉽지가 않군요. 어느새 4만 명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즌 2 진심이 닿다 시즌 2를 또 원하신다고. 그거는 뭐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토크쇼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해요? 제가 했던 토크쇼 중에요. 뭐 다 좋죠. 그리고 그 게스트분들의 이야기 다 감사했고 또 나와주신 것 자체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물론 제가 그 토크쇼 진행하는 데 있어 제 진행에 호불호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무난하게 진행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이전에 했던 온디에어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온디에어에서 갈고 닦았던 어떤 저의 진행 실력이 토크쇼에 가서도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제작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연으로 질문도 왔고 이제 그 라디오 아파트 전에 했던 그 뭐였죠? 사적인 프리뷰? 예, 사적인 프리뷰에서도 그 젠가 토크에서도 있었는데 욱디의 플렉스 토크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플렉스 토크를 그러면 뭘 해볼까요? 예, 플렉스 토크. 잘생겼지 뭐. 플렉스. 요 밑에 캠 한 번만 돌려주세요. 오빠 믿지? 네. 됐습니다. 네,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예. 다음 라이브에서 오빠 직접 노래 부르실 생각 없어요? 근데 다음 라이브를 언제 할지 몰라요. 노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 자체도 비정기래요. 근데 뭐 저라고 언제 오겠어요. 뭐 하여튼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하루 전에 계약을 한다. 그렇군요. 예. 학교 가야죠. 이제 가세요 좀. 갈 때 됐잖아요. 네, 학교 갑시다. 자 그래서 토크쇼 얘기를 잠깐 조금 더 하자면 그 10분의 게스트분들 너무 감사했고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첫 녹화를 첫 게스트로 나와줬던 우리 공유 씨한테 특히 많이 고마웠고요. 덕분에 이제 프로그램이 잘 알려지게 된 이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 끝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문자도 드렸었습니다. 형 덕에 잘 시작해서 마무리도 잘했어 고마워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 그 어떤 그 뭐라지 혈통을 알게 해주신 우리 유성호 교수님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시베리아인이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방송이 나가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문자를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들께서 올 설에 너 고향 가니?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장난들을 많이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럼 시베리아 다녀와야지라고 맞받아 치셨다고 하는 어떤 작은 저희 집안의 TMI를 전해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뭐 이런 라디오 아파트처럼 보이는 라디오도 그렇고요, 토크쇼도 그렇고요, 다시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토크쇼는 여기까지만 왜냐면 기사 날 것 같아서. 자, 사연을 마지막 사연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님께서 욱대 안녕하세요. 전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입니다.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어 방학만 5개월째 너무 심심해서 최근 방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쓴 일기를 발견했는데요. 옛날 일기 보면은 참 이게 이상한데 기분 되게 이상한데요. 그 일기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이젠 보내주려고 사연을 써봅니다. 때는 진짜 딱 5년 전 제 안에 흑염룡이 자란다는 중2 시절이었습니다. 중2 질풍노도의 시절이죠. 중2 제 자리 바로 뒷자리에 남자애가 앉아 있었어요. 그 애는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요. 키도 적당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친하지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옆자리 친구와 어린 시절 벌에 쏘였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었죠. 중2 여자 학생을 하라고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중2 여라고 해놓으신 거군요. 이 사연은 괜히 읽었네. 그때 진짜 이만 또 오랜만에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잘 안 된다. 그때 진짜 이만한 벌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저를 툭툭 치더니 야 점심 때 축구할 건데 심심하면 구경 와. 축구 그래 오케이. 근데 중2 여학생 이렇게 하이톤으로 말 안 하지. 너무 지금 높죠. 중2 여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친하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축구 구경이라뇨?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 또 어느 날 그날은 제가 좀 우울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집중도 안 되고 낙서만 끄적이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툭툭 치더군요. 야, 너 김구 선생이 여자를 치면 뭔지 알아? 응, 아니 뭔데? 여자친구.
웃기나요? 저는 근데 그때 그게 왜 그리도 웃기던지 수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빵 터져서 깔깔 웃던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점점 그 애는 제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점심시간마다 제게 초코우유를 사다 줬고 제가 긴팔 체육복을 안 가져와서 추워하던 날엔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주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도 씌워주고 교문 앞까지 가방도 들어주고 그렇게 썸을 탔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땐 저 대신 화를 내주기도 하고 참 고마운 친구였죠. 그리고 우리 둘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비슷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크게 진전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결국 고백도 못하고 포기했죠. 고백을 못한 이유는 친구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 두려웠고 또 썸을 탔다는 게 혼자만의 착각일까 고민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웃으며 그때 좋아했다고 고백할 날이 올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풋풋하네요. 예, 중2 시절에 그 같은 반 친구와 함께. 근데 이제 이게 근데 불과 진짜 5년 전이잖아요. 20살이 됐으니까 중2 시절이면 5년 전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용기를 좀 내보시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뭐 연락해봤어라고 그 남자분도 은근히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썸이라는 건 분명히 그 어느 정도 양쪽 다 느낍니다. 예. 혼자만의 착각일 리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여자 연기하는 거 되게 어렵네요. 아니 뭔데? 아 죄송해요. 이런 목소리가 아닐 텐데 이 연기를 보고 그 남자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야 연락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노래입니다. 오늘 선곡 다 좋죠? 네, 의외의 선곡인데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선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예린의 스퀘어.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you can't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You're
네,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왔습니다. 진짜 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아저씨 그거 알아요? 옥토 막방날의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7위가 이동욱의 빛나는 날들을 응원해였어요. 알아요. 네, 저는 SNS를 할 줄 모르지만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이거를 캡처해서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팬들이 그렇게 이동욱의 빛나는 날들을 응원해라고 이렇게 막 해주셔가지고 그게 예,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벌써 끝인가요? 갈 시간인가요? 하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제가 배우도 아니고 DJ도 아닌 시청자 이동욱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청 모드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고 뭐 TV를 많이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뭘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자 뭐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시청 모드에서 얘기할 영화는 언컷 잼스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개봉한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그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언컷 잼스 그리고 이게 19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분들은 나중에 어른 돼서 보시길 바라겠고 성인분들은 한 번쯤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화 사이트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으니 빚쟁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뉴욕의 보석상. 입만 살아 떠드는 그가 진정 살 길을 모색한다. 한탕에 모든 것을 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소개 글만 읽으면 마치 무슨 그 액션 영화라든지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장르는 좀 범죄 스릴러 그리고 뭐 블랙 코미디 좀 이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러닝 타임은 2시간 15분이고요. 주연은 이제 애담 샌들러가 주연을 맡았는데 사실은 이 애담 샌들러의 연기 때문에 이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저기 지금 뒤에 사진에 애담 샌들러가 보이고 있네요. 지금 저렇게 보이는 저 이 모습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애담 샌들러의 모습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러닝타임 2시간 15분 중에 거의 2시간 10분이 넘는 시간을 혼자 계속해서 이끌어 가거든요, 극을. 근데 그 힘과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는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굉장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케빈 가넷과 위켄드가 나와요. 근데 케빈 가넷은 사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고 농구 선수죠. 위켄드는 또 은퇴를 했는데 케빈 가넷은 이제 한참 그 이제 은퇴 좀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위켄드는 또 데뷔를 막한 신인 시절의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 분이 실제로 연기를 했어요. 그 본인의 그 캐릭터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이들의 그 위켄드의 뭐 신인 시절 케빈 가넷의 이제 전성기가 끝나갈 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영화였고요. 케빈 가넷이 그리고 굉장히 놀랐던 게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아담 샌들러와 케빈 가넷이 둘이 이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케빈 가넷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좀 설득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감정들이 담긴 연기를 너무 멋들어지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선수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프디 형제가 감독을 했고요. 사프디 형제들은 10년 전 이 영화의 스크립터를 썼다고 합니다. 아담 샌들러와 영화를 제작하길 원했다고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거의 전무하죠. 하지만 해외에는 뭐 스콧 형제, 워쇼스키 형제, 코엔 형제, 지금 워쇼스키 자매가 됐죠. 형제 감독들, 자매 감독들이 있죠. 사프디 형제는 제2의 코엔 형제라고 불릴 만큼 존재감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감독분들입니다. 이 연출도 굉장히 저한테는 독특하고 신선했습니다. 첫 오프닝부터가 좀 그랬거든요.
오프닝에서 이 언컷 잼스라는 제목 자체가 다듬어지지 않는 보석이잖아요. 원석을 얘기하는 건데 그 원석을 캐면서 시작하는데 그 보석으로 주민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이제 무슨 원자 단위로 들어가듯이 쭉 들어가는데 그 컷이 이제 바뀌면서는 이 주인공의 대장 내시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내장들에서 이렇게 다시 줌아웃이 이렇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독특했고요. 몽환적이고 좀 선명하지 않은 느낌의 음악들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영화와 어울릴까 했는데 또 굉장히 그게 독특하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관객평은 좀 갈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고구마 먹은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아담 샌들러의 캐릭터가 너무 답답하다. 왜 저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치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꽤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곧 이 감독과 아담 샌들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드는 생각인데 참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제 뜻대로 되지 않지만 최대한 제 뜻에 맞아가게끔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맘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예. 맘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을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담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엉커 잼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스텔라님 무섭나요? 아니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로니 부기님 잔인한 건 아니죠.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고어하거나 피가 난무하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정서 자체가 조금 19금에 가깝다. 그다음에 근데 이 쓰는 언어는 조금 폭력적인 언어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성년자 분들은 절대 보지 마시고 나중에 어른 돼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홍님 호불호 갈리나 봐요. 맞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 보신 그 관람평이라고 하죠. 평점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좋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좀 엉커 잼스가 너무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아쉬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게 본 영화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요즘에 집에 계시는 시간들 많으시니까 우리 성인분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금입니다. 성인분들만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덤 샌들러의 그 코믹적인 모습들, 코미디 연기하는 모습들을 완전 180도 뒤집어 놓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 모드로 제가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언컷 잼스라는 영화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었네요. 사실은 1시간을 저희가 예상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꼭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오늘 저랑 얘기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2년을 또 기다려야 여기서 볼 수 있냐고 여쭤봐 주시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전에 좀 더 빨리 찾아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곡을 포함한 제가 추천한 곡, 함께 들으면 좋을 곡들은 옥디의 추천 플레이리스트 바이브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4곡의 가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3곡의 팝을 선곡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조용필 바람의 노래를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가사 중에 이 세상 사는 게 방법이 없다면 나는 사랑을 택하겠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과 참 맞닿아 있는 얘기지 않을까 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는 두더라도 마음은 조금 훈훈하게 그렇게 해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이런 시련들을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고 온 노래입니다. 조용필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산다는 건 시간 속을 지나간다는 것이다. 시간 속을 지나간다는 건 매 순간 우리가 우리를 떠난다는 것, 우리 자신을 지나간다는 것이다. 매 순간 존재하는 단 한 번의 우리와 매 순간 이별하면서 매 순간 다음 순간의 우리로 달라진다는 것, 그것이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 우리 자신과 이별한다는 것이다. 김진영의 이별의 푸가에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글귀네요. 시간 속을 지나며 이별한 모습도 있을 것이고 새로 맞이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들 그렇죠.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이라면 뭐 다 그러고 있겠죠. 또 모르죠.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 다를 테니까요. 그 외계인의 능력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면 말이죠. 지금 보고 있다면 신호를 좀 보내주시죠. 네, 역시 신호가 없군요. 그렇죠. 이렇게 외계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이 시간을 붙잡을 초능력은 아쉽게도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와 또 이별을 합니다. 하지만 사는 게 그런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기로 합시다. 언젠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라디오 아파트에서.